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치평가의 세계를 여러분과 함께 쉽고 재밌게 파헤쳐볼 여러분의 든든한 가이드 블랙스톤 H입니다. 오늘 이 해설에서는 재무학에서 가장 무겁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두 가지 개념이죠. 바로 주식 위험과 기대 수익에 대해 아주 명쾌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딱딱한 교과서 읽기는 다 잊어버리세요. 직관적이고 콤팩트한 시각 자료들만 보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수학적인 가치로 개선해내는지 그 흥미로운 여정을 떠나볼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잔체 로드맵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위험의 진짜 의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약까지 이 순서대로 빠르게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파트로 들어가 보죠. 위험, 기대와 실제의 차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위험하다고 하면 흔히 내 돈 날리는 거 아니야? 하는 손실 가능성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재무학, 이 금융의 세계에서 위험은 완전히 다르게 정의됩니다. 단순히 돈을 잃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에 기대했던 수익과 실제로 얻게 될 결과가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 즉 그 불확실성 자체를 의미하거든요. 예상했던 수익에서 위로 확 튀든 아래로 훅 꺼지든 그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면 분산이 큰 것이고 우리는 그걸 위험이 크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이 핵심 그래프 한번 보시죠. 두 개의 종 모양 곡선, 즉 정규 분포가 있는데요. 파란색으로 뾰족하게 솟아오른 곡선 보이시나요? 이건 실제 수익이 기대 수익 근처에 오밀조밀 몰려있다는 뜻입니다. 분산이 낮으니까 위험도 낮은 거죠. 반면에 넓고 펑 퍼짐한 곡선은 실제 수익이 기대 수익에서 멀리 떨어져서 아주 대박이 나거나 아주 쪽박을 찰 확률이 훨씬 크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넓게 펴진 형태 자체가 바로 재무학에서 말하는 높은 위험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기업 위험 대 시장 위험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살 때 마주하는 수많은 불확실성은 크게 두 가지 바구니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위험의 범위를 구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슈퍼 전보제트기를 개발했는데 항공사들이 전혀 안 사가서 프롤레트가 망했다고 해볼까요? 이건 보잉이라는 단일 기업의 주가에는 치명적이겠지만 옆 동네 넷플릭스나 디즈니 주식에는 아무런 타격을 주지 않죠. 이런 걸 기업 특유의 위험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갑자기 금리를 왕창 올리거나 인플레이션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보잉이든 넷플릭스든 시장에 있는 거의 모든 주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 이게 바로 시장 전반의 위험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흐름도를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따라가 볼까요? 특정 프로젝트 성과나 경쟁사와의 소송 같은 이슈들은 소수의 기업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왼쪽 화살표를 타고 기업 특유의 위험으로 떨어집니다. 반면에 환율, 금리, 인플레이션 같은 거대한 경제 이슈들은 다수의 기업, 즉 시장 전체를 흔들기 때문에 오른쪽에 시장 전반의 위험으로 묶이게 되죠.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내가 지금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이 흐름도처럼 정확히 구분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파트입니다. 투자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죠. 분산 투자의 마법입니다. 이쯤 되면 호기심 많은 분들은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저기요, 블랙스톤 H. 그럼 시장에 있는 주식을 몽땅 다 사버리면 내 위험은 완전히 0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야, 정말 훌륭한 질문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짤 때 우리가 반드시 던져봐야 할 궁극적인 질문이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화면에 수식이 좀 길고 복잡해 보이죠? 다 외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 공식에서 우리가 주목할 건 딱 하나, 맨 끝에 있는 저 기호, 로, 바로 상관계수입니다. 주식 A와 주식 B가 완벽하게 한 몸처럼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면, 즉 상관계수가 1보다 작기만 하다면 종목 수를 늘릴수록 마법처럼 포트폴리오 전체 위험이 확 줄어듭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주식들이 특정 기업의 헛발질을 서로 상쇄시켜주기 때문이죠. 방금 살펴본 기업 특유의 위험은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파트입니다.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 업계에서는 다들 CAPM이라고 부르죠. 방금 분산 투자의 마법으로 개별 기업의 위험은 훌륭하게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같은 시장 전체의 위험은 여전히 남는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피할 수 없는 위험에 어떻게 가격표를 붙일 것인가? 바로 이때 등장하는 업계 표준 모형이 CAPM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듯 이 모형을 쓰려면 아주 완벽한 세계를 가정해야 해요. 세금이나 거래 비용도 없고 모든 사람이 모든 정보를 똑같이 알고 완벽하게 분산된 시장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고 치는 거죠. 엄청 비현실적이죠?
그런데 이 단순한 가정이 재무학에서 가장 강력한 공식을 탄생시킵니다. 자, 화면을 꽉 채운 이 공식, 이게 바로 현대 재무학의 성배와도 같은 CAPM 공식입니다. 개별 주식의 기대 수익을 구하는 아주 명쾌한 방법이죠. 여러분이 얻게 될 기대 수익은 아주 안전하게 얻을 수 있는 무위험 이자율에다가 여러분이 기꺼이 감수한 시장 위험에 대한 보상, 즉 위험 프리미엄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둘을 찰떡같이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바로 한가운데 있는 저 기호, 베타입니다. 복잡해 보여도 딱 이 3가지만 알면 끝입니다. 여기서 진짜 주인공은 단연 3번, 베타예요. 베타는 이 주식이 시장 전체의 움직임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만약 시장이 1% 오를 때 내 주식은 2%씩 널뛰기를 한다? 그럼 베타는 2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주식의 시장 민감도를 수치화한 겁니다. 어느덧 5번째 주제네요. 다중요소 모형의 등장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CAPM은 완벽한 왕자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찜찜함이 밀려오죠. 날카로운 분들은 눈치채셨을 겁니다. 아니, 현실 세계의 그 복잡다단한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요인이 과연 딱 하나뿐일까? 이자율 다르고 산업 생산량 다르고 인플레이션율이 다 다른데 주식들이 다 똑같이 반응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존 틀을 깨는 새로운 모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등장한 게 화면에 보이는 엄청나게 길어진 공식 차익거래 가격 결정 모형, 줄여서 APM입니다. CAPM의 진화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뭉뚱그려서 하나의 시장 베타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다수의 베타, 다수의 위험 프리미엄을 각각 계산해서 싹 다 더해주는 겁니다. 훨씬 유연하고 현실 세계에 가까워졌죠. 근데 이 APM에도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다수의 요소들이라는 게 단순한 통계적 데이터일 뿐이라서 경제적으로 도대체 뭔지 설명하기가 참 애매했던 거죠. 그래서 등장한 끝판왕이 바로 거시경제 다중요소 모형입니다. 이제는 모호한 통계 요소는 버리고 우리가 뉴스에서 맨날 듣는 인플레이션, 산업생산 변화, 금리 같은 아주 구체적인 실물 경제 지표들을 공식에 직접 대입해버립니다. 수상적인 수학 공식이 비로소 현실 세계의 진짜 경제 지표들과 완벽하게 연결되는 순간이죠. 자, 어느덧 마지막 6번째 파트네요. 요약 및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달린 핵심 내용 4가지 화면에 아주 컴팩트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같이 볼까요? 첫째, 재무학에서 위험은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분산이다. 둘째, 개별 기업의 헛벌질은 분산 투자로 깔끔하게 지워라. 셋째, 그래도 남는 피할 수 없는 시장 위험은 CAPM의 베타를 써서 가격표를 붙여라. 넷째, 한 발 더 나아가서 현실의 복잡한 디테일은 다중요소 모형으로 세밀하게 추적하라. 어떻습니까? 이 4가지만 확실히 챙겨가셔도 오늘 여러분의 투입 시간 대비 기대 수익은 이미 어마어마할 겁니다. 자,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뇌를 팍팍 자극할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며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 주식시장은 교과서처럼 예쁜 종 모양의 정교 분포를 따르지 않아요. 갑자기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이른바 두꺼운 꼬리 현상이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죠. 게다가 방금 보신 CAPM의 그 완벽한 전제 조건들, 현실하고 진짜 너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전 세계 수많은 금융 엘리트들과 실무자들은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여전히 이 결함투성의 CAPM을 업계 표준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아름다운 학문적 이론과 엉망진창인 현실 세계의 충돌, 그 속에서 이런 모델들이 갖는 진짜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 스스로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치평가 길잡이 블랙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